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CS홀딩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CS홀딩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이죠. 최근 대체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CS홀딩스가 기업 밸류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.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이 이외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CS홀딩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. CS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로 투자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회사로 지금 조선선제나 뭐 조선선제 온산, 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CS 로직스 뭐 등등등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죠. CS홀딩스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뭐 크게 보도록 할게요. CS홀딩스의 재무제표, 이 PBR 같은 경우 0.25배, 그리고 BPS가 25만 282원으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도 하죠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.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.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,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, 그리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발표가 되자마자 실망이 아주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부분 함께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,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,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,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.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,600개 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,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잘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요.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답니다. 먼저 현황 진단, 그리고 목표 설정, 계획 수립, 이행, 평가, 소통, 이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. 그리고 이 매년 우수 기업들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한답니다.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이 하반기부터 공시가 되고,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는 3분기부터라는 내용과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.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. 그런데 저번 주에 최상무 기재부 장관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라고 밝혔었죠. 그래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 다음 날인 오후에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좀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,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,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.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
한번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죠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는데요.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.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의 부담 경감은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거든요. 그런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,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좀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일단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도 1,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.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이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. 그럼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일단 CS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. 그런데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진 부분이 있었는데요.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주가는 그보다 한참 위에 있죠. 그래서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,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렇다면은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,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사실상 CS홀딩스 같은 경우 매물대 차트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매물대가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사실상 뭐 상승 시마다 매물 저항, 즉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,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